오늘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고 뜻밖의 마무리까지. 한 남자의 복수 이야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펜트하우스 35층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김준호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였다. 형, 미안해. 동생 김준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 윤소영이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친동생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이너스. 김준호는 대한민국 굴지의 IT 기업 넥스트테크 대표였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이룬 성공신화의 주인공. 언론은 그를 젊은 벤처 황제라 불렀다. 여보, 오늘도 늦겠어? 아침 식탁에서 아내 윤소영이 물었다. 결혼 10년 차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는 준호의 자랑이었다. 연세대 의대 졸업 후 강남 성형외과 원장으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다. 미안, 일본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괜찮아요. 주말엔 시간 내줘요. 준석이도 오랜만에 온다고 하던데. 준석. 5살 어린 동생이자 유일한 가족. 부모를 일찍 여인 형제는 서로가 전부였다. 준호가 성공한 후 준석의 학비를 대주고 지금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온 준호는 거실이 어둡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침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소영아, 더 조용히.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준호의 손이 문손잡이를 향했지만 마지막 순간 멈춰섰다. 확인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30분 후 뒷문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여보? 언제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나온 소영이.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놓치지 않았다. 이튿날부터 준호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소영이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다. 주말 병원 출근도 부쩍 많아졌다. 소영아, 요즘 병원 일이 바빠? 새로운 시술법 연구하느라고요.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소영이 병원에 투자하고 있어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토요일 오후 준호는 계약서를 가지러 예고 없이 집에 들렀다. 준석아, 안 돼. 형한테 들키면. 괜찮아, 소영아. 형은 회사에 있어. 하지만 10년 동안 참았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거실 소파에서 키스하는 두 사람이 보였다. 형. 준석이 준호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났다. 10년 동안이라고 했나?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왜?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됐어. 나가. 형. 나가라고. 다음날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하지만 내린 결정은 확고했다. 박 부장, 김준석 변호사와 모든 계약을 검토해봐. 윤소영 원장 병원 투자권도. 준호는 동생의 로펌과 여러 계약을 맺고 있었고 아내 병원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의 돈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소영이가 찾아왔다. 여보, 제발 얘기해요. 할 얘기 없어. 그럼 이혼할 거예요? 10년 동안 속였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지. 첫 번째 타겟은 준석의 로펌이었다. 계약 해지로 큰 타격을 입었다. 두 번째는 소영이의 병원. 투자금 회수로 운영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언론에 제보한 불륜 스캔들은 삽시간에 화제가 됐다. 넥스트테크 김준호 대표 아내 마이너스 동생 불륜설 충격. 준석은 로펌에서 해고당했고 소영이는 병원 운영을 포기했다. 한 달 만에 찾아온 준석은 초라했다. 형, 이제 그만해. 그만? 10년 동안 날 속인 건 생각 안 하고? 형, 사실 말할 게 있어. 준석이 고개를 들었다. 소영이 누나는 진짜 형을 사랑했어. 무슨 소리야? 10년 전 누나가 형과 결혼할 때 나는 반대했어. 나는 이미 누나를 사랑하고 있었거든.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하지만 누나는 형만 바라봤어. 결혼식 날까지도. 그럼 10년 동안은 내가 강요한 거야. 누나는 거절했어. 하지만 나는 협박했어. 형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그러면 형제 관계가 끝날 거라고. 거짓말. 누나는 형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그리고 지금 자살하려고 해. 뭐라고? 어제 연락 왔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준호는 뛰쳐나가 소영이를 찾아다녔다. 병원, 친구 집, 아무 곳에도 없었다. 그때 신혼여행지 제주도 펜션이 떠올랐다. 제주도에 도착한 준호는 폐허가 된 펜션 근처 절벽에서 소영이를 발견했다. 소영아, 여보, 왜 왔어요? 더 이상 여보를 괴롭힐 수 없어요. 준석이한테 들었어. 진짜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말해요? 시동생이 협박한다고? 준호가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날 밤 두 사람은 10년 동안의 오해를 풀어나갔다. 정말 몰랐어? 결혼 한 달 후 알았어요. 준석이가 거절하면 여보한테 자신의 마음을 말하겠다고 해서. 서울로 돌아왔지만 준석은 사라졌다. 남긴 편지에는 충격적 내용이 있었다. PS. 누나가 임신했다는 걸 형은 모르지? 3개월 됐어. 물론 형 아이야. 임신?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요? 준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2주 후 부산에서 준석을 찾았다. 10년 동안 내 아내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마지막에 거짓말까지? 무슨 거짓말? 소영이가 자살하려 했다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조종한 거지?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맞아. 하지만 정말 힘들어했어. 준호는 준석을 고발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준석이가 교통사고 났대요. 중환자실의 준석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형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준석이 편지를 건넸다. 형에게 나는 형을 사랑했어. 소영이 누나를 사랑한 것보다 형에 대한 질투가 더 컸어. 형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었어. 하지만 누나는 정말 형만 사랑했어. 미안해 형. 바보 같은 놈. 이제 다시 시작하자. 조건이 있어. 다시는 거짓말 없기로 하자. 아빠. 삼촌이 TV에 나왔어요. 5살 준하가 뛰어왔다. TV에서는 준석이 장애인 인권 개선 공로로 상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삼촌 대단하네. 소영이는 소외계층 무료 진료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저녁 식탁의 세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건배.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10년간의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 그 끝에서 이들이 찾은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온다. 오늘이 힘들고 지쳐도 내일은 좋은 일이 넘쳐나길 바라봅니다.